오늘 살기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국그릇을 올려놓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아침이지요. 손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숟가락을 놓다 말고 손이 멈춥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죠. 며칠 전부터, 아니 어쩌면 몇 달 전부터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불쑥 입 밖으로 나오려 한 거죠. 아내, 엄마, 며느리, 수십 년 동안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밥을 짓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내일 일정이었습니다. 그 이름표들 뒤에 가려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지요. 밥상을 차리는 손은 익숙한데 마음은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이 생활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 마음 안에는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지요. 분노도 있고 허무함도 있고 어딘가를 향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혼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은 그 단어 안에 숨은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유별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말할 데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요. 친구에게 말하자니 소문이 날까 걱정되고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걱정을 끼칠 것 같고 결국 혼자 안고 있게 되지요. 통계를 보면 이혼 6건 가운데 1건은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입니다. 6쌍 중 1쌍이 수십 년을 함께 살다가 이런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이 숫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수십 년을 견뎌온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이지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많습니다. 혼자 품고 있으니까 자기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자신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분노인지 허무함인지 자유에 대한 갈망인지 두려움인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머릿속이 엉켜 있으니까 다음 걸음도 보이지 않네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이름 붙이기라고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뒤섞인 감정을 하나씩 분리해서 이름을 붙이면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죠. 막연하게 힘들다고 느끼던 것이 이건 분노구나, 이건 외로움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순간 감정의 무게가 줄어드는 겁니다. 서랍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랍 안에 물건이 마구 섞여 있으면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말과 수저와 서류가 한데 뒤섞여 있으면 손을 넣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씩 꺼내서 분류하고 이름표를 붙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커다란 덩어리 안에 분노가 있는지, 허무가 있는지, 자유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씩 꺼내서 이름을 붙여보면 그제야 진짜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는 감정에 이름이 없어서입니다. 이름이 없으니 다 한 덩어리로 느껴지고 한 덩어리로 느껴지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면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자신을 탓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기적인 건 아닌지, 의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지, 자식들이 알면 실망하진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이 마음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도 돌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나를 뒤로 밀어두었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나도 나를 돌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올라온 것뿐이죠.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견뎌왔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60이 되었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녁입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려보지만 무엇을 보고 싶은지 알 수가 없지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금요일 저녁이 기대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리모컨만 쥐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데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저녁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 거지?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혼이 하고 싶은 건지,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멈춰도 되고, 지금 당장 답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뒤섞인 감정을 풀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인 채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결심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지요. 감정을 하나 기록해본다. 이름을 정해본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본다.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십시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영수증 뒷면이어도 달력 여백이어도 마트에서 가져온 메모지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앞에 앉는 겁니다. 어디에 적느냐가 아니라 적기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분노가 떠오르면 분노라고 적고, 허무가 느껴지면 허무라고 적고, 자유가 떠오르면 자유라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두려움이라고 적습니다.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글씨가 삐뚤어져도 괜찮고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떠오르는 느낌 하나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적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던 감정들이 종이 위에 글자가 되는 순간 힘이 줄어듭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끝없이 커지던 감정이 종이 위에 옮겨지는 순간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되네요. 이혼하고 싶다는 커다란 덩어리가 분노, 허무, 자유, 두려움으로 나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것이 보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려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적고 나면 다음이 따라옵니다. 머릿속에만 두면 감정은 커지기만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밥상을 차릴 때,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같은 생각이 반복되네요. 하지만 종이 위에 꺼내 놓으면 그제야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적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적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분노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한 줄만 더 적어보십시오.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이렇게 적으면 막연한 분노가 구체적인 분노로 바뀝니다. 이것은 허무다. 무엇이 허무한 건지 한 줄 더 적어보십시오. 내 시간이 사라진 것 같은 허무. 이렇게 적으면 허무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허무의 반대편에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적어보십시오.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두려움에도 여러 겹이 있습니다. 겹을 벗기면 핵심이 보입니다. 날씨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건지, 안개가 낀 건지, 바람이 부는 건지. 이름이 있으니까 우산을 들 수 있고 외투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이름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죠. 이름을 붙이다 보면 뜻밖의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서러움이고,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야 진짜가 보이지요. 재산 문제나 법적인 절차처럼 모르는 것이 많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지요. 감정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현실의 막막함까지 얹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주민센터에 가시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 알게 되면 그만큼 마음에서 짐이 하나 내려갑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적고, 내일 또 적고, 모레 또 적어도 됩니다. 마음속 감정을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 분노, 분노.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단어가 올라옵니다. 외로움, 기대, 후회, 그리움, 숨어있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일기가 아니죠. 잘 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리 시간입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반복하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혼하고 싶다로 시작했던 마음이 며칠 뒤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존중이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꺼내고 나면 비로소 다음 걸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섞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정리하고 나면 보입니다. 꺼내지 않으면 계속 무겁지만 꺼내고 나면 가벼워지죠. 마음을 꺼내는 것, 그것이 정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 6건 중 1건은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주 많고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마음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분노인지, 허무인지, 자유인지, 두려움인지. 뒤섞이 것을 하나씩 분리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보입니다. 이름이 생기면 다음 걸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막한 마음이 들 때는 주민센터 무료 법률 상담을 떠올려 주십시오. 모르는 것이 불안의 절반입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에 바람이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지듯이 마음에도 바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방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요.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오늘 한번 소리내어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종이 한 장만 꺼내십시오. 감정을 하나씩 적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하지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기였습니다.